네, 국내 축구 팬들이 만드는 국축 토크쇼 사커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 국내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3주 동안 무려 3주 동안 할 생각인데요. 아니,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죠. 해외 축구가 아니라 해외 축구에서 국내 축구로 도입이 시급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해외 축구가 전파경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종의. 부제로 하면은 국내 도입 시급 특집이라고 합시다. 네. 국내 도입 시급 특집. 오늘 오랜만에 사커키에 출연을 하신 사커키에 가장 많이 최다 출연 게스트 석재현씨, 오랜만에 인사를 시청자분께 한번 인사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이네요. 제가 없는 사이에 사커키를 한번 봤었는데 내용은 좋은데 뭔가 이게 호응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광주편 되게 잘 봤는데 그게 너무 뭐랄까 좋은 내용하고 재밌는 드립도 많았는데 많이 붙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많이 아쉬웠죠. 만들면서도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편이었는데, 자, 다시 이제 조회수를 올리시려고 이제 구원 투수가 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밑바닥 찍었으니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원래 밑바닥 찍으면 다시 올라가야지. 이제 밑에 갈 데 없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사커키가 또 저희가 3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면은 석재현 씨가 한 달 동안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제가 안 나온 게 제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해외 잠깐 나갔어요. 해외 잠깐 놀러 갔던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유럽. 진짜 거의 한 6개가 넘죠, 나라가? 나라로 치면 한 8개국 찍었죠? 참 많은 나라를 포스케어로 찍으시면서 돌아다니시는. 트위터 많이 보셨겠죠? 저의 그 정복 야욕. 네. 석재현 씨, 오늘은 1편, 2편, 3편 나오는데 오늘은 동유럽입니다. 말 그대로 동유럽인데 실제 동유럽 아니고요. 터키, 독일. 터키, 체코랑 독일. 네, 터키, 체코랑. 네, 이렇게 세 나라인데 물론 체코는 경기장 안 가셨다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다 그냥 어쩌다. 기념품 판 것만 몇 개 봤어요. 네, 원래 솔직히 독일은 원래는 이제 동부 유럽에 끼기는 좀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정확히 중부 유럽이죠. 체코도 중부 유럽으로 봐야 되죠. 좀 편의상 진행의 편의상 그러니까 동유럽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할 편의상 동, 남, 네, 이렇게 이제 1, 2, 3차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언제 출발하셨다고 했죠? 정확히 날짜가 2012년 7월 18일 0시 55분 카타르 도하행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도 카타르 항공사 비행기 타고 갔어요. 에미레이츠. 아니요, 카타르 항공사요. 카타르 에미레이츠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에미레이츠랑 쌍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미레이츠, 이티하드, 그 다음에 카타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이 EPL 이제 스폰서가 아닌 EPL 스폰서는 아니에요. 아닌 곳으로 이제 하시는데 하필 간 곳이 카타르네요. 처음으로. 저도 그러니까 비행기를 예매할 때 원해서 한 건 아닌데요. 싸게 하다 보니 어떻게 또 카타르를 찍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카타르. 거기에 관련해서 축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죠? 축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고, 제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드립 찍은 거 있죠. 거기 트위터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알사드의 나라니까. 그러면서 정말 딴 사람 없었으면 거기서 알사드 경기장을 향해서 그냥 소변을 가기려고 그랬죠. 근데 그랬다가는 제가 어글리 코리아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 못하겠고 그냥 욕만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경유에서 간 곳이 터키입니다. 네, 터키가 제일 먼저 갔죠. 어느 도시 먼저 가셨나요? 터키에서는 이스탄불만 있었죠. 이스탄불 참 축구 팀들이 많이 있어요. 네, 큰 팀이 3팀 있죠. 네.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스 이 3개가 있죠. 그렇죠. 많은 이제 팬들이 이제 축구 팬들이 다 아시는 이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베식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스컵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고,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의 더비는 거기는 끔찍하지 아주. 그 이스탄불 더비 얘기 나서 하는 얘기인데, 네. 제가 이스탄불 현지인한테 들었을 때 이스탄불 더비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랑 갈라타사라이만 붙는 게 아니라 페네르바체나 베식타스 때 갈라타사라이에 붙어도 이걸 이스탄불 더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 팀이 그냥 치고받고 싸움도 이스탄불 더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건 이제 그 페네르바체랑 갈라타사라이고, 걔네가 좀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그렇죠. 치열하니까. 홍염이 날아다니는 건 그냥 보통 일이고. 홍염이 아니라 그냥 쇠파이프 들고 경기장에 어디서 쇠파이프 들고 하고 누가 뒤통수 후려치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땐 경기 그러니까 오프 시즌이었으니까 네. 그런 건 왔고. 뭐 주변 분들이 뭐 뭐라고 하시는 거야? 뭐 거기 현지인들이. 거기 그러니까 그 동네도 좀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스가 다 동네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카드kö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잘 관광객이 거의 현지가 터키 이스탄불 현지인들만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저랑 제 동생이랑 갔어요. 근데 웬 외국인 둘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이스탄불 현지인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죠. 아니 얘네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친구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다음 그 경기장 앞에 갔을 때도 그 동네 막 꼬마 애들이 막 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울산 일본으로 나갔는데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지금 사진 보시고 계시지만 사진은 처음 봤는데 그 몰골로 딱 가니까 얘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얘는 뭘까? 일단 영어로 써져 있고. 네. 영어로 써져 있고 여기 뭐 알아들 수 없는 한글 걔네는 한글 모르니까 네. 저건 무슨 글자일까? K리그 패치를 봤을 때 저건 어디 리그지? 이런 걸 봤을 거야 아마. 거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잘 안 다니는 거거든요. 페네르바체 쪽은.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되게 사람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축구뿐만 아니라 배구, 농구도 그렇죠. 있잖아요. 배구 선수 뭐 김연경 선수가 그렇죠, 거기서 김연경 끼고 선수. 하는데 그걸 못 몰랐어요. 김연경 선수 때는 아는지를 못 몰랐어요. 제가 아. 터키어를 못해서. 아쉽죠. 그렇죠. 뭐 김영희 선수가 상당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뭐 국민들의 거의 다 알려진 예. 유명한 선수가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유럽 여행하는 동안에 올림픽 경기를 거의 못 봤어요. 잘 안 보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정작 이제 유럽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안 보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어주면 보고 안 틀어주면 안 보거든요 다.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뭐 에미뇰이나 베올르에서는 거기서 이제 카드kö이로 왔는데 배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배 안에서 스포츠 뉴스가 나와요. 그 스포츠 뉴스는 제일 먼저 이제 축구가 먼저 나오는데 근데 그 방송 순서가 지난 시즌 리그 순위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귀네쉬 감독이 이름 헷갈려. 트라브존스포르 그 팀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귀네쉬 감독이 인터뷰 막 나오면서 이번에 챔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그 전망이 나오고 이번에 이적한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나오고 갈라타사라이 나오고 그다음 기타 등등 같은 베식타스 그다음 기타 등등 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가 나온 거예요. 해외 축구가 나오는데 스케치 축구 딱 하나 레알 마드리드 친선 경기 딱 하나 나오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구 배구 얘기 나오고.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베스타스 때 안 했는데 이스탄불에서 좀 뭔가 비바케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게 광고가 나오는데 미니어커분이 나오는데 참 몰입 잘 되는. 사실 우리나라도 나왔거든요. 예, 맞지. 그분 그 미니어커분의 비주얼 따지면은 우리나라 다 차대 아나운서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참 사람들 많이 보겠더라고요. 이거 일단 국내 도입 특집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일단 국내 도입 국내 도입 특집이고. 그리고 제가 페네르바체 경기장 갔다 오면서 느낀 거냐면 오는 길에 원래 거기가 페네르바체 팬들만 거의 모여 살거든요. 근데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라타사라이 팬 2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썸띵곡을 부르면서 도발하는 거예요. 왜 조용한 골목거리 갑자기 지네 썸띵하면서 이러고 막 도발하는 거예요. 둘이 들어와가지고 쟤네 뭔가 싶하고 쟤네 우리는 막 거기서 유혈 사태 일어나는 거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쟤네 보고 이상한 거 생각하니까 아무 탐지 그냥 쭉 지나가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서로 무시하는군요 그냥. 무시는 못했고 쟤네가 그냥 거의 당당하게 이렇게 도발하니까 페네르바체 사람 그쪽 지역 사람도 쟤네 뭐지? 당황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해서 쳐다는 보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터키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베올루라고 거기가 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쪽 부근에 또 갈라타사라이 대학이 있어요. 갈라타사라이 그 구단하고 같은 재단이 제 느낌상 같은 재단 같은데 그 대학 건물 맞은편에 이제 딱 갈라타사라이 그 엠블럼 그게 딱 걸려 있는 거야 딱. 떡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는 그래 축구 클럽이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축구 클럽만이 아니라 재단처럼 운영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에서 이게 엠블럼 볼 수 있는 거였다. 그리고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가 또 스폰서가 그 유니폼 스폰서가 나이키잖아요. 네. 나이키 매장 딱 가면 갈라타사라이 유니폼 딱 걸쳐져 있는 거 있다. 갈라타사라이 유니폼만 파는 그런 매장이 딱 따로 있고 나이키 팬 매장만 파는 게 따로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부럽네요. 네, 그런 점이 있죠. 이런 점을 또 국내 도입을 해야 되네. 네, 이건 국내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뭐 저희 팀은 울산 같은 경우에 뭐 디아도라 매장이 있어요. 디아도라에 울산 랩을 딱 떡하게 걸어놓고 적어도 울산 시내에는 시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네, 되죠. 그렇게 하죠. 시내에는 그래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실제로 했었죠.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네, 여기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네, 르코코에서 이제 서울 그에 했는데 홍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좀 아쉽긴 하죠. 아무튼 이런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페네르바체랑 갈라타사라의 위력을 봤는데 정작 베시타스 사람들 잘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그게 좀 까만색에 흰색 네, 중에 아닌가? 네, 까만색 흰색인데 네. 제 숙소가 베시타스 경기장 되게 가깝거든요. 홍구장 되게 예, 가깝거든요. 이네니 스타디움. 인연 스타디움. 근데 오히려 그 경기장 그 동네 근처에서 페네르바체 옷 입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페네르바체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그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그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카다큐에서 딱 거기 나오는데 그 페네르바체 유니폼 입는 사람들 한 10대 명 나오면서 자기네 서포팅 부르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지네끼리 좋다고. 그냥 터키는 이스탄불이 그래요. 뭐 페네르바체도 뭐 최근 들어서나 아니면 몇 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도 오른 적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 뭐 히바우드도 있었고 네. 뭐 카를로스 카를로스 있었고 뭐 조선도 많이 있었고 뭐 그 페네르바체 애들은 되게 재밌는 게 지네는 그냥 한 유니폼 입은 애들 한 그룹이 하나 쫙 지면 지네끼리 서팅 부르고 지네끼리 신나고 막 카니발하면서 지네끼리 그러니까 경기고 뭐고 상관없이 지네끼리 흥나서 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저는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원이랑 서울이랑 경기 있었을 때 이제 수원 이제 팬들이 경기 끝나고 바로 밖에서 카니발 비슷하게 한 그게 있었잖아요. 그 영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걔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경기 후에 측면이 아니라 걔네는 그냥 평소에 그냥 지네끼리 모여서 지네끼리 놀아요 그렇게. 그런 문화예요 걔네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 애들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나 베시타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페네르바체 애들은 제가 그걸 두세 번 봤어요. 그런 장면. 지네끼리 막 놀면서 막 그 부부젤로 비슷한 것도 불고 뭐 지네끼리 막 소병 치고 뭐 스텝 밟으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막 놀고 쟤네 그 페네르바체 깃발 들고 난리 치는 거였다. 그러고 놀아 걔네는. 그러면서 참 얘네는 그냥 뭐 경기 있고 없고 항상 저렇게 노는구나. 참 정말 좋더라고요. 뭐 축구의 나라 이제 뭐 혈맹국 혈맹국하고 뭔가 없었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왔다니까 뭐 형제 나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왔다니까 되게 좋아하죠. 근데 뭐 제 중요한 건 저보다 제 동생이 좀 거기서 덕을 봤죠.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 찍을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저희가 외국이니까 신기했나 보죠. 그래서 신기하니까 갑자기 먼저 제 동생한테 먼저 말을 건 거예요. 먼저 요청. 사진 같이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고 그렇게 갔죠. 좋은 나라네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스탄불에서 나중에 이민 갈지도 몰라요. 이스탄불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터키 여자들이 참.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 이제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러면 체코로 가시는 거예요? 체코는 근데 사실 거기는 하루 일정이라 그냥 1박 2일 일정이라서 사실 뭐 경기장 이런 건 없고 그냥 구경만. 뭐 프라 같은 경우는 프라 야경 뭐 이런 거 봤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프라.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프라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때문도 있고 관광청에서 이렇게 밀어준 것도 있는데 솔직히 프라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프라하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동유럽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파기 생각이 나는데. 우크라이나 박씨요? 우크라이나 박씨는 우크라이나밖에 못 봤잖아요. 우크라이나밖에 못 봤죠.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미녀 같다. 우크라이나가 미녀 있나? 아니 전 세계 미녀가 있나? 연계국 되는데. 따지면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기고 이쁜 애들만 남천 아니다. 우리도 동아시아 최고입니다. 동아시아 최고 비주얼.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독일로 어떻게 기차 타고 한 5-6시간 걸려서 이제 미넨을 갔죠. 많은 축구 팬들 뭐 미넨 생각나는 바이에른 미넨. 바이에른 뮌헨. 걔네는 발음을 바이에른 뮌헨. 뮌헨. 걔네는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리안츠 아레나. 알리안츠 아레나 참
정말 그 외관상으로 봐서 정말 이쁘잖아요. 네. 아쉽게도 거기 야경 못 봤어요. 아. 낮에 가도 아침에 가는 바람에. 그 야경이 색깔이 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있는데 네. 빨간색이 들어온 날은 바이에른미네 홍경기가 있는 날이고 네. 파란색이 불을 들어온 날은 그러니까 바이에른미네하고 지역 라이벌이죠. 1819 미네이라고. 네. 걔네가 홍경기를 했을 때 딱 그 파란색 불이 파란색. 들어오고 흰색 불이 들어올 때는 독일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 네. 불이 들어오고 그- 독일 국가대표 경기 그러니까 독일 국가대표가 홍구장 알리안츠 아레나를 탔어요. 네. 그래서 흰색을 쓰고 만약에 미넨 더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바이에른 뮤니크는 1819 미넨이 딱 붙을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막 도배가 돼요. 이렇게 막 체크 미션 이렇게 도배를 한대요. 체크무늬로 도배를 예. 하는군요. 그런 식으로 줄을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하면 돼요. 가이드분이 참 재밌게 설명하셨는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밤에 그러니까 그 알리안츠 아레나가 좀 미넨 도시 매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도로를 타다가 그 야경 불빛을 보면 거기에 빠져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아. 거기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경 보면은 그 야경 보고 온 그 제 숙소에서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야경 보고 왔는데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대전 월드 경기장이랑 전주 월드 경기장은 밤에 이제 경기 없을 때 보면 까맣다군요.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쳐다보면 사고가 네, 날까 봐. 불 켜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욕해요. 예, 그 예, 있잖아요. 예. 독일의 유명한 그 설화 있잖아요. 로렐라 연도. 아,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 네. 로렐라 연도처럼 딱 이렇게 딱 보다가 처음부터 딱 사고 나면 얘들 사고 나면 그 누가 책임져요? 자기 책임니까. 그런 그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가끔 생긴대요. 진짜. 다행이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국내 도입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호남고속도 타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두 개 이제 경기장이. 네, 그럼 보이죠 경기장에. 네. 그건 참 다행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리안츠 아레나가 되게 외관만 이쁜 게 아니라 그 경기가 참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불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럼 네. 보통 그 경기장 불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큼 많이 사요? 그 전력 때는 요금 얼마큼 많이 들어오는 거지? 글쎄요. 그러니까 그쪽에 하는 말이 그 전력을 돌리는데 대체적으로 재생자원 에너지잖아요. 아. 이런 걸 돌리고 실질적으로 요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몇만 원? 한 시간 돌리는데? 되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력을 돌리는 전구가 몇만 개, 몇십만 개 그렇죠, 씩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력을 나가는 사용 요금, 전기 사용 요금액은 10몇만 원? 연령에서 되게 효율적 나오는 거죠. 참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안츠 아레나가 되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걔네 경기장의 자부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이에른주의 뭐 넘버원 클럽도 있지만 걔네는 네. 경기장이 되게 자기네 경제적인 효율적인 경기장인 건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안츠 아레나를 딱 가면은 자기네들 경기장 지은 과정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얼마나 재생자원을 많이 쓰고 신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그리고 그 경기장 지금 보면 그 비닐 같은 거지 흰색 그게 실제로 보면 반투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져보면 약간 비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닐 같은 건데 그거를 바람을 그 공기를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서 투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단. 독일인들이 일단은 금연 뭐 절약 이런 네, 거를 좀- 실용주의 네, 뭐 합리주의 실용주의고. 이런데 그게 딱 배였어요.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장에 딱 진짜.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경기장이 그 사람들 하는 말로는 그러니까 거기의 말로는 독일에서 그러니까 경기장 3단층 쓰는 경기장이 딱 몇 군데가 있으니까 뭐 독일 말고는 뭐 누캄프라든지 산티아고 베르나라든지 뭐 산시로라든지 뭐 뉴엠블랜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독일에서 3단층으로 쓴 데는 알리안츠 아레나가 유일합니다. 독일에서 유일하고 그 다음에 그 지붕에 대한 그 음향 시설을 해가지고 그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콘서트 시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잔디가 죽는다 그러는데 유럽도 사실 많이 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장만 쓰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왜 콘서트도 하고 네. 뭐 기타 여러 가지를 거기서 제가 한대요. 알기로는 뭐 무슨 BMX인가요? 뭘 어떤 자동차 경주대회를 경기장에서 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갔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알리안츠 아레나가 며칠 전에 롤링스톤스 공연을 마치고 왔다는데 그때 음향 시설을 하는데 그 대형 스피커가 26개인가? 28개를 설치했대요 지붕에.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막 울린대요 그게. 그리고 경기장 자체가 약간 돔처럼 구성돼가지고 300명이 질렀는데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원 66,000명인데 그렇죠. 또 알리안츠 아레나가 또 경기장 그러니까 그 어디지 도르트문트 이드나 파크처럼 같이 매 경기마다 매진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66,000석의 그 사람들이 매진해서 소리를 지르면 거의 부부젤라가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서 상대편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그와 짜차리 골 넣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부자차 대단해요. 그런 압도권 속에서 골 넣었다. 놀라워요, 그 친구. 위대한 친구죠.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 얘기하면 뭐 안 나오나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아, 혹시 참음을 아니야 물어보려고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 알리안차인데 경기장 그거에 뺏겨가지고 정신 뺏겨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자, 뭐 그 안에 가면은 뭐 라커룸도 있고. 라커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도 있는데 알리안차 아레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가 바이에른 뮌헨 아까 186 뮌헨을 두 팀이 쓰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라커룸이 4개예요. 아, 라커룸 네 4개인데 왜 그러냐면은 바이에른 뮌헨하고 바이에른 뮌헨 붙는 상대팀이 쓰는 이렇게 2개, 1860 뮌헨이랑 1860 뮌헨하고 붙는 상대팀이 쓰는 4개, 2개 이래갖고 4개로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를 쓴대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1860 뮌헨 2부에 있고 네. 바이에른 뮌헨 1부에 있으면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알리안차는 각 구단의 그런 자존심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 따로 그렇죠. 두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지세페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AC 밀란하고 인테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걔는 따로 있는데 지세페 메이저랑 다른 점이 뭐냐면 걔네는 상대팀 라커룸 하나야. 근데 알리안차는 2개예요. 따로. 그리고 알리안차 아레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걔네가 피치가 바로 붙어있고 바로 벤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옆에서 선수들이 못 풀 공간이 없거든 사실. 선수 못 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라커룸 옆에 실내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불펜 같은 그런 예, 건가요? 야구에 보면 불펜 같은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물 위에 그물 쳐놓고 이제 짧고 긴 패스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구장에서도 그러니까 잔디를 깔아놓고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 알리안차 아레나 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하는데 네. 걔네는 이제 관중석에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참 재밌는 게 거기서 이제 선수들 입장하는 데서 피치를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참 재밌는 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입장할 때 사람들 체험해보라고 챔피언스리그 음악을 딱 틀어주거든요. 딱 틀어주고 하는데 얘가 마치 그 경기를 뛰는 그런 선수님 마냥 빙이 돼가지고 막 전위로 오르는 거예요 막. 그거 오르고 하는데 기분이 막 새로운 거예요. 선수들 이런 기분에서 뛰는구나 이런 간접 체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알리안차 아레나 말고도 이제 독일은 좀 특징이 뭐냐면은 뮌헨 특징이 뭐냐면 걔네는 공원이 많아요. 공원 문화가 많고 그리고 뮌헨이 예전에 올림픽을 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뮌헨 올림픽 타운을 갔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스타디움 타운을 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잠실 쓰는 거랑 걔네가 쓰는 거랑 제가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필 갔을 때 그때 일요일이랑 주말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족 단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뮌헨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공원 문화를 자주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올림픽 공원 이런 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가족끼리 많이 오고 문제는 그 그러니까 예전에 실내 경기장이었던 그 경기장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 축구장 거기다 몇십 개 깔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 설치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 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회원제를 끊어놓는 거예요. 회원제를 끊어놓고 이제 수영장 같은 거기서 수영 경기장 같은 경우에 애들 평소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24시간 개방해놓고 올림픽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에 썼던 그 축구 경기장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투어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개방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공원 문화에 많이 쓰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써야 될 문화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잠실 같은 경우가 예. 상당히 많이 쉽죠. 예, 잠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많이 놀고 있잖아요. 잠실. 네, 야구장 빼고는 솔직히 예, 야구장 빼고 쓸 일이 없잖아요. 야구장이나 뭐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모 카드 회사에서 하는 그 슈퍼 콘서트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잘 안 해요. 네네. 좀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기장을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우리나라 스포츠 성지거든요. 예. 그곳이 좀 많이 네, 안타깝고. 뮌헨에서도 거기가 되게 중요한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으로 치는데 뮌헨 사람들 일반 사람들 개방하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 가족끼리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잠실 경기장처럼 이제 뭐 골칫거리 이렇게 썩는 일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공원 이용할 문화가 뭐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시설 문화를 좀 일반인한테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독일 그럼 이제 뮌헨만 이제 가신 건가요, 독일은?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독일에서 이제 다음이 이제 넘어간 곳이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저희는 계속 촬영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면 이 얘기나 없다. 이거 산 이야기 이거 관련돼서 이거라. 이 얘기. 네. 보시지 마요.